CTX는 단순한 교통 인프라가 아니에요. 뭐랄까, 충청권을 수도권에 버금가는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기 위한 아주 정교한 전략적 설계도에 가깝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CTX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땅야와 오늘도 같이 하겠습니다. 땅야야 안녕. 안녕하세요, 대표님. 세종의 교통 인프라가 좋아지고 있잖아요. 수도권은 GTX로 정말 거대한 하나의 생활권이 되어가고 있어요. 네, 그렇죠. 과연 충청권도 이 CTX를 통해서 그들만의 메가시티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해볼 자료들은 바로 이 거대한 실험,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CTX에 대한 것들입니다. 이 자료들을 통해서 CTX의 성공 가능성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분석은요, 단순히 충청권에 새로운 철도가 놓인다, 이러한 소식을 전하는 거에 이상이 될 겁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 이 CTX는요, 단순한 교통 인프라가 아니에요. 뭐라 할까? 충청권을 수도권에 버금가는 새로운 성장축으로 만들기 위한 아주 정교한 전략적 설계도에 가깝습니다. 전략적 설계도요? 네, 세종시의 공식 자료로부터 민간 투자 사업의 구조를 다룬 분석까지 이 자료를 엮어서 CTX가 세종시의 충청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지 그 핵심을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전략적 설계도라는 표현이 아주 흥미롭네요. 그럼 그 설계도의 가장 기본적인 그림부터 시작해보죠. CTX, 이거 정확히 어디랑 어디를 잇는 노선인가요? 네, CTX의 핵심 노선은요, 충청권의 심장부를 정확하게 관통합니다. 정부 대전 청사에서 출발해서요. 대전 청사예요? 네, 그리고 행정 수도인 정부 세종청사, 또 충청권의 교통의 허브인 오송역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하늘길의 관문인 청주국제공항까지 이어지는 64.4km의 구간이죠. 우와, 정말 핵심 거점들만 딱딱 짚어서 넘겨라는 노선이네요. 맞습니다. 사업비만 해도요, 무려 약 5조 1천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이고요. 5조 원이요? 네. 대전의 행정타운, 세종의 중앙부처, 오송의 KTX 분기점, 청주의 국제공항까지. 그런데 이런 광역철도에서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역시 속도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얼마나 빨라지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이 CTX의 가치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현재 대중교통으로 대전 청사에서 청주공항까지 가려면 환승 시간까지 아마 한 1시간 30분에서 2시간까지 걸리거든요. 잠깐만요. 현재 2시간 정도로 걸린다고요? 네. 그런데 CTX가 개통이 되면 이 시간을 30분대로 단축됩니다. 와, 정말 시간이 30분이면 된다고요? 그냥 하시는 말 아니죠? 제가 지난번에 그 길을 차로 가면서 겪었던 교통체증을 생각하면 거의 혁명적인 변화인데요. 그렇죠. 이건 단순히 출퇴근의 시간을 줄여주는 수준을 넘은 거죠. 맞아요. 충청권 주민들이 이제 해외여행을 갈 때 공항 가는 길이 완전히 달라진 거고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또 뭐가 있나요? 네, 자료들을 보면 더 큰 그림이 숨어 있어요. 바로 기존의 경부선을 활용해서 서울역과 정부 세종청사를 직접 연결하는 이른바 직결 운행 계획입니다. 서울역이랑요? 네, 이건 CTX가 그냥 충청권 내부의 연결망에 그치지 않고 수도권과 직접 통하는 관문 역할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국가 전체의 교통망의 판도를 바꾸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와, 그러니까 충청권의 핵심 도시들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고 동시에 그 생활권 전체를 다시 수도권하고 직접 연결하겠다는 거군요. 스케일이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야심찬 프로젝트를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텐데 자료들을 보니까 비수도권 최초의 민간 투자 방식이라는 점이 계속 강조되더라고요. 왜 이 방식이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급물살을 타게 된 배경이 바로 이 민간 투자 방식에 있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보통 이러한 대규모 국책 사업은요, 예비 타당성 조사 같은 복잡한 절차 때문에 10년 넘게 표류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오래 걸리죠. 근데 민자 사업은요, 그러한 절차를 단축시켜서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지자체 입장에서도 이 점을 한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속도 말고도 또 장점이 있군요. 네, 첫 번째는 역시 비용입니다. 국가 재정만으로만 추진할 때보다는 지자체가 부담해야 될 건설비가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절반이나요? 네, 아낀 이 예산을 다른 복지 정책이나 시급한 지역 현안에 투입할 수 있으니 재정 운영에 숨통이 트이는 거죠. 그렇겠네요. 둘째는 리스크 관리입니다. 개통 이후에 혹시 모를 운영 적자나 막대한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책임을 민간 사업자가 지는 구조예요. 아, 운영 리스크를 민간이 가져가는 거군요. 그렇죠. 지자체로서는 수십 년간 이어질 수 있는 재정 부담의 위험을 덜게 되는 셈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은요, 앞서 말씀드린 신속성과 전문성입니다. 민간의 자본과 효율적인 사업의 관리 노하우를 활용하여 사업을 더 빠르고 안정적이고 현실화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비용, 리스크, 속도. 와, 이 세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전략적 선택이라는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결국 이 방식은 지자체가 모든 위험을 짊어지는 1인 창업이 아니고 리스크는 나누고 전문성은 빌려오는 뭐랄까 전문 경영인과 공동 창업 모델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열쇠인 거죠. 사업에 늘 따라붙는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거죠? 지자체의 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그 비용이 결국 민간 사업자의 이익으로 돌아가고 나중에는 비싼 요금으로 시민들에게 전가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이요. 관련 자료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었나요? 굉장히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당연히 그런 우려는 존재하고요. 자료들에서도 암시하는 바가 있습니다. 민간 사업자는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 확보를 위해서 최소 운영 수입 보장이라는 MRG 같은 조항을 요구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과도하면 특혜 시비로 이어질 수도 있죠. 그렇죠. 또 수익성을 위해서 요금을 높게 책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잠재적인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하게 되나요? 그 부분이 바로 앞으로 진행될 협상 단계의 핵심 과제가 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사업자를 선정하고 상세 설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에게는 적정한 수익을 보장해 주면서도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그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야 합니다. 그 균형점이 중요하겠네요. 네, 예를 들어 요금 상한선을 설정한다거나 아니면 혹시 예상 수요를 훨씬 뛰어넘는 초과 이익이 발생을 했을 때 이걸 환수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시기죠. 이 협상 과정이 CTX 사업의 성패를 가름할 또 하나의 중요한 관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자 사업의 장점은 최대한 살리되 단점은 아주 정교한 협상을 통해서 최소화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이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이렇게 사업 추진의 동력과 과제가 확실하다면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야 할 부분은 그래서 언제 사업이 시작되는 겁니까?
구체적인 시간표는 어떻게 제시되고 있나요? 국토교통부가 민자의 적격성 조사 통과 직후에 바로 후속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먼저 사업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내고요.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사업자를 선정한 뒤에 앞서 말씀드린 협상과 상세 설계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는 전제하에 자료에 이르면 2028년에는 첫 삽을 뗄 수 있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2028년 착공이요? 대규모 인프라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빠른 속도처럼 느껴지는데요. 그렇습니다. 세종시 역시 지역 최초의 광역철도인 만큼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라서요. 속도감 있는 추진이 굉장히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이 과정을 한 자료에서는요. 대규모 건축물이 허가를 받고 실제 공사를 중개하는 과정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허가는 이미 났군요. 즉, 허가는 이미 난 셈이고요. 이제는 건물을 가장 잘 지을 최고의 건설사를 뽑아서 아주 상세한 설계도를 그리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논의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시죠. 비용 문제, 리스크 관리, 그리고 구체적인 시간표까지 짚어봤는데 이 모든 것들이 완성되었을 때 CTX가 가져올 진짜 변화는 무엇일까요? 충청권의 미래,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자료들은요, CTX가 가져올 미래를 두 개의 거대한 축으로 설명을 합니다. 바로 행정 수도 세종의 완성과 충청권 메가시티의 탄생입니다. 행정 수도의 완성이요? 네, 먼저 행정 수도 세종의 완성부터 살펴보시죠. 이게 단순히 교통이 편리해지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CTX는 세종시를 완성시키는 마지막 퍼즐 조각과도 같습니다. 특히 서울 세종 직결 노선은 앞으로 세종시에 들어설 대통령 세종직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이 재기능을 하기 위해선 필수 혈관이거든요. 필수 혈관이요? 네. 국가의 두뇌와 심장이 서울과 세종으로 나누어져 있을 때 두 곳이 70분대로 직접 연결해서 국정 운영의 비효율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이끄는 실질적인 동력이 되는 거죠. 국가의 핵심 기관들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필수 인프라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한 자료의 비율을 빌려서 제 시각으로 한번 재구성해보자면요. CTX는 국가의 중추 신경계를 잇는 고속신경망과 같습니다. 고속신경망이요? 네.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라는 국가의 뇌가 세종에 자리 잡았을 때 이 CTX라는 고속신경망이 수도권 및 전국의 거점들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유기체가 지체 없이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중추신경계를 잇는 고속신경망이라 스케일이 정말 남다르네요. 그럼 두 번째 변화의 취지인 충청권 메가시티의 탄생은 어떤 그림인가요? CTX라는 대전, 세종, 청주라는 이 개별 도시들을 하나의 거대한 경제 공동체로 묶는 경제적 대동맥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세 도시가요, 각자의 강점을 가지고 따로 성장해 왔다면 CTX 개통 후에는 이 도시들의 핵심 기능이 하나의 네트워크처럼 연결되어 폭발적인 시너지를 내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시너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를 들면
대전의 대덕연구단지에서 개발된 첨단 기술이 세종의 행정 지원을 받아서 정책적으로 구체화가 되고, 그리고 청주 오송의 바이오 클러스터와 청주 공항의 물류망을 통해서 곧바로 사업화 그리고 세계화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 대전의 원도심 상권, 세종의 호수공원, 청주의 문화시설이 30분 생활권으로 묶이면서 사람들의 소비와 문화생활의 반경이 도시의 경계를 넘어 확장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단순히 인접한 도시가 아니라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인구 500만 명 규모의 광역 경제권. 말 그대로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군요. 정확합니다. 사람과 자본, 산업과 문화가 CTX라는 대동맥을 통해서 막힘없이 흐르는 하나의 메가시티로 도약하는 물리적인 토대가 마련되는 겁니다. 이 과정을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치 흩어져 있는 구슬들을 튼튼한 실로 꿰매 하나의 값진 보배를 만드는 것처럼요. 구슬을 깨어 보배를 만든다? 네, 대전의 R&D, 세종의 행정, 청주의 산업과 공항이라는 각기 다른 강점을 가진 구슬들을 CTX라는 강력한 실로 엮어서 충청권 전체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하나의 값진 보배를 만들어내는 거죠. 오늘 자료들을 통해 본 CTX는 정말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었네요. 민간 투자의 효율성을 빌려서 2028년 착공을 목표로 하는 이 사업은 세종을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완성하고 대전, 세종, 청주를 하나의 거대한 경제권으로 묶는 말 그대로 충청권의 미래를 여는 열쇠였습니다. 그렇습니다. CTX는 지자체의 재정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는 최대로 확보하는 매우 전략적인 프로젝트입니다. 수도권의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다른 비수도권 지역의 광역 발전 모델을 구생할 때 이 아주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CTX는 도시와 산업 그리고 사람을 연결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 철도가 단순히 지리적 거리를 좁히는 걸 넘어서 충청권이라는 공간의 정체성 자체를 바꿀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처럼 강력한 물리적 연결망이 완성되었을 때 단순히 경제적, 행정적 효율성을 넘어서 충청권이라는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일상에는 많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며 충청권 메가시티만의 고유한 문화를 목격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CTX가 실행이 됐을 때 충청권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나누어 봤습니다. 즐겁고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세종몽땅부동산의 정진숙이었습니다. 땅이야 고생했어.